할머니, 26년간 더러운 피라고 하셨지만 이 더러운 손으로라도 할머니를 살려드릴게요. 수술실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여의사가 중얼거린 말에 모든 의료진이 돌아봤습니다. 71세 김순덕 할머니는 악성 뇌종양 말기로 2주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26년 전 미혼모였던 딸이 아이를 낳고 도망가며 할머니에게 떠넘긴 손녀 채윤이.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혼외 자식 주제에. 할머니는 친구 박영자의 부추김에 윤희를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18세에 꼴 보기 싫다며 집에서 쫓아낸 후 8년간 연락도 끊었죠. 그런데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이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 이채윤 선생님뿐입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8년간 연락이 끊어진 그 더러운 핏줄이 일본 도쿄대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구박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말이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채윤이가 나타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술실 앞에서 하얀 수술복을 입은 여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26년간 더러운 피라고 하셨지만 이 더러운 손으로라도 할머니를 살려드릴게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71세 김순덕 할머니는 악성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수술하지 않으면 2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까다로운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단 한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8년 전 할머니가 직접 집에서 쫓아낸 손녀 이채윤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로 있는 뇌신경외과 전문의였죠. 26년간 혼외 자식이라며 구박받고 더러운 핏줄이라며 차별받던 그 아이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26년 전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 11월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어요. 19세 미혼모 김미영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 아이만은 부탁드려요. 하지만 김순덕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서는. 그날 밤, 미영은 채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갓난아기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26년간 소식조차 알 수 없었어요. 남겨진 김순덕 할머니는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며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26년이 흐른 지금, 안동의 그 작은 단독주택에서 김순덕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번화했던 그 집도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박영자였어요. 영자는 할머니보다 2살 어렸지만 성격이 강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순덕아, 그 애 또 1등 했다며? 이상하지 않아? 영자는 채윤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미혼모 새끼가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 분명히 어디서 컨닝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처음에는 영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자 점점 채윤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편 집에는 김선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동네 이장의 부인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선미는 채윤이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종종 중간에서 말을 전하곤 했어요. 순덕이, 채윤이 그 애는 정말 착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선미의 말보다는 영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자가 더 자주 찾아왔고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채윤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관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 영자의 의심 어린 눈빛, 그리고 선미의 따뜻한 격려 사이에서 말이에요. 채윤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전국 학력평가에서 도 단위 1등을 차지했어요. 학교에서는 큰 현수막까지 걸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영자는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순덕아, 이상하지 않아? 미혼모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진다고? 영자는 할머니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답안을 미리 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봐주는 게 틀림없어.
할머니는 영자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선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채윤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야. 하지만 영자는 선미의 말을 무시했어요. 선미야, 넌 너무 순진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담임 선생님이 집에 축하 인사를 하러 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님, 채윤이는 정말 특별한 학생입니다. 의대 진학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의사라. 그런 게 우리 같은 집안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날 저녁, 박영자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덕아, 내 말이 맞지? 저 애가 의사가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야. 영자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미혼모 피가 흘러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거야. 지금 당장은 착한 척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영자의 말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윤이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채윤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지만 할머니와 영자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영자는 동네에서 채윤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봤어. 분명히 남자애들이랑 놀아나는 거야. 사실 채윤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용품비와 참고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런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의적인 해석만 했어요. 미혼모 딸이 그러더니 손녀도 그런가 보네. 피는 못 속여. 김선미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영자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영자야, 채윤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 모르니? 공부하면서 돈까지 벌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오히려 더욱 비아냥거렸어요. 아르바이트. 그게 정말 아르바이트인지 어떻게 알아? 할머니는 영자의 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채윤이를 보는 눈빛이 날로 차가워졌어요. 채윤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에서 특별 전학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채윤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영자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격렬했어요. 서울,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영자는 할머니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순덕아, 내 말을 들어. 저 애를 서울에 보내면 안 돼. 분명히 사고를 칠 거야. 채윤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할머니는 아예 대학 진학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 배경에는 박영자의 지속적인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순덕아,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오히려 독이 돼. 영자는 더욱 악의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특히 저런 애들은 대학 가면 더 큰 사고를 쳐. 미혼모 엄마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영자의 말에 완전히 동조했습니다. 채윤이의 대학 진학을 완강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채윤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 특별 장학생 선발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채윤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일본에서 의대 전액 장학생 기회가.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일본이라고? 내 주제에 감히 외국까지 가겠다고? 그때 박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애는 결국 집안을 망칠 거라고. 영자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일본까지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뻔해. 미혼모 엄마처럼 사고나 치고 올 거야. 반대편에서 김선미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이, 채윤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기회를 줘봐. 하지만 영자는 선미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선미야, 내가 뭘 알아? 저런 애들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 결국 그날 밤, 할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채윤이의 모든 서류를 찾아서 찢어버린 것이었어요. 채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할머니 손에 의해 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내 꼴 보고 싶지 않아. 2016년 3월, 18세의 채윤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선미는 채윤이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채윤아, 우리 집에서라도 며칠 있다가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이모.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반면 박영자는 채윤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 순덕이도 이제 편해질 거야. 영자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잘한 일이야. 저런 애가 있으면 집안만 더러워져. 처음 며칠은 안동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영무원들이 눈치를 주면 24시간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채윤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였고 주소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새벽 신문 배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안동 도서관에 사서 이민호 선생님이었어요. 채윤이가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학생, 집이 어디야?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 가던데. 채윤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대단해. 선생님은 채윤이에게 도서관에서 야간 관리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어요. 급여도 받고 도서관에서 잘 수도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채윤이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서류 마감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채윤아, 이번에는 성인이니까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이민호 선생님은 채윤이를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봐. 채윤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이민호 선생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한편 안동에서는 박영자가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독을 퍼부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그 애가 나간 후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해졌어. 역시 내 말이 맞았지. 할머니는 영자의 말에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채윤이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김선미는 가끔 할머니를 찾아가서 채윤이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순덕이, 채윤이 소식은 어때? 연락 오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는 쌀쌀맞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남이야. 신경 쓰지 마. 2개월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채윤이가 일본 도쿄의과대학 특별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체 지원자 중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은 채윤이를 꼭 안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채윤아, 정말 대단해. 내가 해낸 거야. 채윤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졌던 자신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니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 채윤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할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자가 나와서 채윤이를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떠난다더니 인사하러 온 거야? 영자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어요. 일본 가서도 사고나 치지 마. 우리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쿄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일본어는 물론이고 의학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익혀야 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채윤이의 실력은 일본 학생들도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교수들은 채윤이의 잠재력에 감탄했어요. 이채윤 학생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학생은 10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해요. 의학과 2년차가 되면서 채윤이는 연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뇌신경외과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지도교수인 다나카 교수는 채윤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채윤 학생, 당신은 뇌신경외과 의사로서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습니다. 한편 안동에서는 할머니가 혼자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채윤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박영자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아와서 독서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순덕아, 그 애 소식은 어떻게 돼? 설마 일본에서 사고라도 쳤나? 영자는 악의적인 추측만 했어요. 미혼모 피가 어디 안 가지. 분명히 어딘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거야. 드디어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뇌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에도 최고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같은 해 채윤이에게 더욱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환교수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26세의 나이에 교환교수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윤이의 실력은 이미 일본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뇌종양 수술 분야에서는 경험 많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을 보였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동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순덕 할머니, 혹시 아세요? 할머님 손녀분이 일본에서 의사가 됐다던데요. 할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우체국 직원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안동고등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명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수까지 됐다던데.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아이가 정말로 의사가 되었다니요. 박영자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순덕아, 그런 헛소문에 속지 마. 그 애가 의사라니 말도 안 돼. 영자는 여전히 채윤이를 깎아내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허풍을 떠는 거야. 미혼모 새끼가 무슨 의사야? 하지만 김선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순덕이 혹시 정말일지도 몰라. 채윤이는 원래 공부를 정말 잘했잖아. 선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채윤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안동시청에서 일하는 김선미의 딸이 인터넷으로 확인해본 결과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이채윤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로 나와 있어요. 선미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이, 채윤이가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됐어. 뇌신경외과 전문이래. 하지만 박영자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선미야, 인터넷에 나온 게 다 진짜인 줄 알아? 분명히 가짜야. 영자는 끝까지 채윤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채윤이에게 한국의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이채윤 교수님, 한국에 급하게 돌아오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우 까다로운 뇌종양 수술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교수님만이 이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윤이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71세 여성 환자분인데 악성 뇌종양이 뇌간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김순덕이라고 하시는데 채윤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6년간 자신을 키워준 그리고 자신을 내쫓은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환자분이 어디서 오셨나요? 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오셨습니다. 가족분은 없으시고 혼자 오셨더라고요. 채윤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틀림없이 할머니였어요. 26년간 자신을 구박하고 결국 집에서 내쫓은 그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니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2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채윤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채윤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의료진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은 의사였거든요. 정말 26세 맞나요?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몇몇 의사들은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채윤이의 이력을 본 후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수석 졸업,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 뇌종양 수술 성공률 98%. 믿기 어려운 경력이었어요. 신경외과 과장 박민주는 채윤이를 극진히 맞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술은 정말 교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채윤이는 먼저 환자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 김순덕 할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채윤이는 할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편 안동에서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이 소식을 듣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만큼 했지 뭐. 이제 편하게 갈 때도 됐어. 하지만 김선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덕이가 걱정돼.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실까. 선미는 할머니를 문병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채윤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채윤입니다. 할머니 수술을 담당하게 된 의사예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8년이나 지났고 설마 그 채윤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채윤이는 할머니의 의학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종양이 뇌간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다른 의사들은 모두 채윤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술이 가능할까요? 박민중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채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60% 정도였어요. 실패할 경우 할머니는 즉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채윤이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아주세요. 그날 밤, 채윤이는 수술 계획을 세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차치하고 의사로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싶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채윤이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취 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수술 전에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채윤이는 마스크를 쓴 채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채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를 너무 못되게 했어요. 26년간 더러운 피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미혼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일본에서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지 못했어요. 친구 말만 듣고 채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저예요. 채윤이에요. 할머니는 채윤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채윤아? 정말 너야?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채윤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채윤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못된 할머니였어.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난도 수술을 직접 볼 기회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수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종양이 중요한 신경들과 얽혀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채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익힌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듯 정밀하고 세심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수술실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채윤이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어요. 흡입기 더 강하게. 지혈제 준비해주세요. 채윤이의 차분한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곧 멈췄어요. 마침내 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채윤이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쳤어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채윤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샵샵샵 13단계 새로운 출발 5분. 수술 후 3일째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후유증도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찾은 사람은 채윤이었습니다. 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채윤이의 손을 잡고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채윤이는 할머니가 무사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종양도 다 제거됐고 후유증도 없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채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26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채윤이는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저도 할머니를 이해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선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까지 온 것이었어요. 순덕아, 정말 다행이야. 깨어나서 너무 고마워. 선미는 채윤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채윤이야? 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채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채윤아,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를 살려줘서 고마워. 선미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이제 알겠지? 채윤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박영자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채윤이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영자는 채윤이를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채윤아, 미안하다. 영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모가 너무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줄 몰랐어. 채윤이는 영자에게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 박민중 과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박 과장은 채윤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병원에서 모든 조건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채윤이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할머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채윤이는 할머니를 안동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집이었어요. 집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채윤이가 없어서 조금 더 쓸쓸해 보였어요. 김선미와 박영자도 함께 왔습니다. 영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채윤아, 이모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지. 영자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모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 선미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채윤이가 할머니를 살려준 건 정말 기적이야. 채윤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기도 해. 언제든지 와도 돼. 할머니는 채윤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채윤이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채윤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건데, 기억나니? 할머니는 달걀말이를 만들어 채윤이 앞에 놓았습니다. 채윤이는 그 맛을 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기억나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가 내게 정말 잘할게. 26년 동안의 미안함을 다 갚을게. 며칠 후, 채윤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직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채윤이를 뇌신경외과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대학병원 교수가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채윤이는 매주 주말마다 안동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박영자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채윤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온 서울대 교수야. 26살의 말이야. 김선미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모두가 행복해졌네. 할머니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채윤이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손녀가 서울대학교 교수라니까 할머니 목숨까지 구해줬어. 동네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순덕아, 정말 대단하다. 손녀 복이 있었구나. 채윤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6년간의 아픔이 이제는 모두 치유된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와 채윤이는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채윤이의 팔짱을 끼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선미와 박영자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채윤아, 할머니가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서 내 옆에 있을게. 채윤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오래오래 지켜드릴게요. 박영자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채윤아,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든든한 이모가 될게. 김선미는 모든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화해하니까 정말 좋다. 채윤이 덕분이야. 새할머니와 채윤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6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과 감사만이 남았어요. 채윤이는 더러운 피라고 불리던 자신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손녀를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어요. 박영자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고, 김선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외모나 출생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채윤이와 할머니, 그리고 박영자와 김선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채윤이는 서울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안동으로 내려가서 할머니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박영자는 이제 채윤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김선미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